안녕하세요, 마이크십니다.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굉장히 또 최강 한파가 또 한 주 동안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씨네요. 일단은 2019년도 하루 남았네요, 그죠? 이틀 남았나요? 네. 내일 모레면은 또 2019년 황금 대지해가 또 돌아오네요. 일단은 오늘 그 저번 주 추천드렸던 종목들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올 한 해 좀 마무리하면서 내년도가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인가 한 번쯤 그냥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처음 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이렇게 보신 분들 많진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매매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그 매매 패턴대로만 그 운영하시면 충분히 다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갖고 있는 자산, 내 돈을 뭐 몰빵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뭐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짧게 빠른 시간에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언제 그 타이밍이 올지는 저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매매하는 습관을 좀 제대로 기르셔야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저번 주 추천드렸던 종목이 퓨처캠, 옴니텔, SBI 인베스트먼트, IM텍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일단은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그 치매 진단 관련된 종목이죠. 예, 뭐 유럽 인증도 받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최근에 또 치매 관련해서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퓨처캠의 종목 굉장히 좀 유망한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이제 추천을 드리고 퓨처캠을 추천드리고 아직까지 상승은 안 나왔어요. 시가에 잡으셔서도 12,750원이면은 지금 한 뭐 1, 2% 정도 좀 빠진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됐죠. 물론 말씀인 것처럼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일단 수익이 안 났다 해서 뭐 종목 끝난 건 아닙니다. 그건 잘 아시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IM텍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이슈들이 많죠. 뭐 안테나 사업 부분을 갖다가 일단 펩텍이라는 회사에 일단 양도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유상증자도 또 진행하죠. 제3자 배정. 원래 제3자 배정이라 하는 거는 일단 이거는 뭐 정확한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일단 제3자에게 그 세력들한테 물량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여러 디테일한 뭐 전문적인 용어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제3자한테 일단은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갖고 놀다가 크게 올리겠죠. 그런데 또 이번에 그 안테나 사업 부분도 양도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일단은 시가에 들어왔던 분들은 한 4.95%, 4.5% 정도까지 상승하고 빠졌기 때문에 아마 매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거의 마이너스 18%까지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무서우셨겠죠.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종가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 따져 보면은 빠진 퍼센티지는 뭐 크진 않아요. 뭐 한 15% 정도? 15% 정도는 안 되겠구나. 예, 한 11, 2% 정도. 근데 이제 말씀인 것처럼 제가 마이너스 15%에서는 추가 매수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 진행을 하셨다 하시면은 뭐 지금 현재 뭐 10% 마이너스 10% 미만이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운영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 추천드렸죠. SBI 인베스트먼트도 월요일날 시가에 잡으셨으면은 695원. 상승은 안 나왔어요. 그때도 말씀인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를 만들고 있죠. 이게 뭐 합법화, 정식으로 법제화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 갖다가 막았죠. 아예 뭐 중카 우리나라 막은 상태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과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말씀인 것처럼 얘네들도 이 종목 들어가는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암호화폐 관련된 거기 암호화폐 그 시장에서도 뭔가 좀 크게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야지만 얘도 안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조만간 SBI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또 말씀인 것처럼 계열사가 SBI 저축은행,
이란 또 계열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SB 인베스트먼트도 제가 이제 그 두 번 중 추천드렸었는데 다 수익을 보고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빠진 상태로, 크게 빠진 않았지만 거의 1, 2% 빠진 상태로 끝난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게 옴니텔. 옴니텔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죠. 옴니텔. 옴니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요일날 만약에 시가에 매수하셨으면은 1820원. 거의 지금 한 마이너스 한 7, 8% 정도 밀린 상태긴 해요. 뭐 크게 많이 빠진 상태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옴니텔 같은 경우에도 뭐 SCI 평가정보든 에이튠 인베스트든 이런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크게 한 번 더 상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이 약간은 또 굉장히 긍정적인 또 이렇게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우리나라 주시장도 워낙 또 이렇게 바닥이다 보니까 한 번 더 2019년도 대지에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보긴 해요. 일단은 네 종목 추천드렸고 현재까지 수익 난 거는 뭐 일단 그 IM텍 같은 경우에 5%까지 안 갔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 못 하셨을 테고 일단은 뭐 지금 끝난 시점에는 수익은 나온 종목들은 없습니다. 일단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다음 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2019년 대지에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또 노려볼 만하고요. 앞으로 일단은 주시장 자체가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뭐 빅쇼트라는 영화, 그다음에 국가부도의 날, 뭐 이런 영화들 보면서 예전의 그 히스토리, 그 예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고 그거에 맞게끔 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지금 현재 그 경제 상황 자체가 딱 봤을 때는 영화에 나왔던 예전에 그 있었던 과거 사례랑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북한이라는 이슈 때문에 다른 신흥국들 최근 뭐 2018년 거의 초중반쯤에서 신흥국들은 거의 또 IMF 구제금융 신청한 나라들도 있어요. 신흥국들 중에는. 그다음에 굉장히 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또 나라들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조금 뭐 경기가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자영업자분들 또 이렇게 좀 줄도산, 뭐 줄파산, 그 다음에 뭐 경기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정부에서 그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그렇다 할 정도로 우리가 체감하는 느낌은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미국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이런 증시가 영향도 받지만 우리 또 내부적인 문제로도 우리나라 그 증시는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있었거든요.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해결만 잘 된다면은 뭐 외부적인 요인 없이 우리나라는 그 뉴스에도 좀 나오긴 했었어요. 뭐 2030년 뭐 통일 이후 뭐 연방제도 어떻게든 북한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됐을 때 뭐 2030년, 뭐 2020년, 2022년 그때쯤 되면은 뭐 세계 뭐 10위권 안에, 6위권 안에 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제끼고 6위권 안에 들어가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또라는 또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지금처럼 흐름대로만 잘 이어간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또 북한이 결코 딱 좀 믿기 힘들잖아요. 그쵸? 뭔가 삐끗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증시 경기는 더 굉장히 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또 빠르게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솔직한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보이는 현상들은 예전에 그 97년도와 같은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고 2008년도 미국과 같은 상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뭐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영업자분들 뭐 이렇게 막 폐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회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또 대출도 규제한다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은 대출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가, 그러니까 그 부채율이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그 대신에 거기서 리스크는 생기죠. 내가 버는 돈이 한정적인데 일단은 뭐 돈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뭐 또 내년에 최저 뭐 임금이 또 인상되다 보면은 받는 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받는 돈이 늘어나진 않는데 계속 나간 돈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회사 경기도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또 부채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부채 그러니까 그런 그 연체율이 높아진 거죠. 연체 리스크가 늘어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뭐 은행권이건 그쪽으로 어쨌든 간에 예전에 그 97년도, 2008년도처럼 연쇄적인 또 부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차피 주식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그 매매 패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짧게만 보고 가셔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뭐 유엔 제재라든가 이게 풀리고 어느 정도 길이 보이면 그때는 과감하게 좀 투자가 들어가 되지만 지금은 짧게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들은 다 이해 가시죠? 자, 일단은 제 거 그 블로그 마이크신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마이크신 검색하시면은 공지사항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해요.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릴게요. 전체 보기에서 공지사항 볼게요. 거의 끝에쯤에 있을 거예요. 자, 운영 원칙 공지 보시면 운영 원칙이 있어요. 보통 1000만원을 내가 운영한다 그러면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1000만원에 그 처음 내가 종목을 갖다가 1000만원 있어. 그럼 내가 두 종목을 살 거야. 그러면은 1000이 두 종목 살려면 500원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처음 매수하는 자금은 한 종목당 처음에 매수하는 자금은 500만원에 30% 150만원 어치를 먼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올해 그 중후반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증시가 조금 좀 낙폭은 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을 때 요건 30%를 제가 가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가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30%가 아니라 10% 정도. 만약에 500에 10%는 50만원이죠. 50만원. 물론 수익이 나면은 크게 수익을 못 보기 때문에 나는 싫어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욕심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지옥행 열차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씩 그러면 500에 10%는 50만원이죠. 그럼 50만원 총 몇 번을 갖다 매수할 수가 10번을 매수할 수가 있어요. 10번을. 그렇죠? 500만원. 또 다른 한 종목.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한 종목 말고 두 번째 종목도 10%씩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만약에 IM텍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IM텍 종목을 내가 처음에 1510원에 자 151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15% 가까이 밀렸죠. 근데 뭐 18% 정도로 볼게요. 여기에 내가 10% 보유자금 들어갔어요. 50만원인데 근데 1510원 들어갔는데 종가 기준으로 거의 1200원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 정도니까 뭐 딴 일 하다가 딱 봤더니 1205원으로 마감됐어. 그러면 1205원을 또 10%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1510원에 1510원이 100%죠. 그죠? 근데 여기 플러스로 1205원 2715원이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죠. 나누기 2 1375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10% 샀을 때 일단은 계산한 거죠. 이거는 뭐 그냥 국민학생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10%를 샀는데 50만치 샀는데 15% 밀렸을 때 그때 제가 보유자금의 10%만큼 그냥 보유자금의 10%만큼 사시던가 아니면 30%를 더 사셔라. 총 내가 매입한 보유량의 보유량만큼,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말할 때 얘기를 잘 들으셔야겠죠. 내가 총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10% 샀으면 또 10%를 사셔라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10% 샀는데 이거는 보유량의
30%만 먼저 사셔라. 아니 절반만 보유량의 30%만 먼저 매수하셔라. 아니면은 뭐 50%만 매수하셔라. 그때 계산법 틀려지는 거죠. 100% 다 산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하는 방법은 지금같이 낙폭이 심하고 갑작스러운 돌변 상황이 발생했을 때 10% 비중으로 만약에 그냥 마이너스 15% 정도에서 매수를 했을 가정합니다. 그렇게 매수하셨다라는 가정하에 딱 봤을 때는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1357원이잖아요. 1357원. 그러면은 1357원이면은 충분히 이 정도까지 내가 10% 매수하시고 이때 돼가지고 여기 5% 정도. 5%면 얼마죠? 5%면은 60원 정도. 한 70원 정도 볼게요. 70원이면은 70원 플러스 하시면 1450원? 그죠? 그럼 요때 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5%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하 또 15% 밀린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항상 미리 5%의 매도 걸어놨으면은 100만원 넣어놓고 5% 그럼 5만원이에요. 그죠? 5만원. 그러면 총 일주일 걸렸지만 5만원 버신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들어간 그 보유 자금이 크진 않기 때문에 뭐 많은 돈은 벌 수 없지만 그래도 5만원 일주일 동안 100만 넣어놓고 5만원이면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그쵸?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매매 패턴은 뭐냐면 그냥 보유자금의 30%를 매수하신 게 아니라 그냥 10%씩만 매수하세요. 그리고 간격은 마이너스 10%, 15%일 때 마이너스 15%일 때 내가 보유자금의 10%씩 내가 1000만원이다. 그럼 500, 500 나눠놨잖아요. 종목을 2개 살 거야. 500, 500 나눠놨으면은 거기에 500에 10%면 50만원 총 10번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IM택을 갖다가 시가에 1510원에 10%면 50만원 샀어요. 쭉 밀렸어. 뭐 1205원이든 아니면 뭐 1210원이 15원에 또 10%만큼 샀어. 15% 밀렸으니까. 그리고 또 5% 걸어놨어. 그 이후로 15%까지 밀린 적이 없잖아요. 내가 기다렸으면 5%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제가 이건 또 다시 한번 내년 초 주식시장 시작할 때쯤에 제가 1일자에 한 번 더 그 내용들, 그러니까 또 오늘 내일 모레 1일까지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테니까 보고 1일날 또 제가 영상 한번 올릴 거예요. 1일날 주식시장 시작하기 전에 그때 다시 한번 계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10%씩만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운영하셔도 꾸준하게. 근데 내가 1000만원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한 뭐 5천 정도 운영을 해. 5천 정도. 그럼 2,500 나눠놨잖아요. 2,500에 10%면 250만원이죠. 그러면 IM택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들어갔죠. 500만원에 5%면 얼마예요? 25만원이에요. 그죠? 일주일 걸렸지만 250만원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제가 들었던 종목들을 갖다가 마이너스 15% 사이에서 계속 꾸준하게 그런 패턴 운영하시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달 평균 내 보유 자금에 내가 운영한 자금 한 1000만원 정도면은 거기에 한 5에서 10% 정도는 꾸준하게 수익 갖고 갈 수가 있어요. 5에서 10%. 한 달에 5에서 10%면 나쁘지 않아요. 예.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이런 매매 패턴으로 운영하셔야지만 지금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아니 대내외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서 길게 보고 간다는 거 물론 장기 투자가 좋지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대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 상황 봤을 때는 예전에 97년도 미국의 2008년도 같은 상황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들어가셔서 그리고 분할 매수를 꼭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만 돈을 꾸준하게 주식으로 벌고 갈 수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밀렸어. 이렇게 매수해서 평단이 1357원 됐는데 얘가 한 15%가 더 밀렸어. 15%면은 그냥 10%로 계산할게요. 1200원 10% 빠지면 얼마죠? 120원 빠지잖아요. 120원. 그러면 1080원이 그냥 1000원으로 할게요. 1000원까지 밀렸어. 1000원까지. 그럼 여기 플러스 1000원 해. 또 10% 난 또 살 거야. 했어. 그죠? 그쵸? 1000원어치. 그 대신에 뭐냐면은 아까는 비중이 10%니까 총 20% 정도 비중이 들어갔는데 내가 10% 샀으면 총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는 50%가 들어간 거잖아요. 50%. 자,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갑자기 계산하려니까 헷갈린다. 1510원 플러스 1205원
나누기 2 하면 1357원이 나왔어요. 1357원이죠. 그런데 한 1000원까지 밀렸어. 1000원. 근데 내가 이거는 들어간 게 20% 비중에 들어간 거에 또 10%만큼 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탈 20% 들어간 비중이 10%니까 50%만 더 매수가 들어간 거죠. 예, 곱하기 50. 곱하기 50 맞나요? 50 맞죠? 여기에 플러스 1357원 이게 100%죠. 여기에 나누기 얼마죠? 150이죠. 아니 150이 아니지. 50% 들어간 상태에서 아이고 씨. 다시 한번요. 1857. 네, 이게 총 들어간 비중이죠. 나누기 2인가요? 몇이지? 잠깐만. 헷갈린다. 여기서 150 맞지? 150 맞네. 그죠? 갑자기 걸렸어. 1238원이에요. 1000원까지 밀렸어도. 그러면은 보통 한 10 몇 프로 정도? 예. 10 몇 프로 정도? 근데 어차피 이게 계속 빠진 게 아니니까 또 빠졌다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1238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1000원까지 밀렸다. 근데 1238원인데 1000원에서 더 밀렸어. 예를 들면. 더 밀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15%니까 한 850원이 됐어. 850원. 850원 볼게요. 이거는 지금 현재 100%다는 거여서 총 비중에 30% 들어갔으니까 내가 또 10%만큼 산다 그러면은 3분의 1이죠. 30% 비중으로 들어간 거죠. 30% 비중. 면은 1238원에서 850원이 됐어. 곱하기 30 플러스 1238 나누기 130이죠. 1148원. 네. 평단은 그래도 마이너스 한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평단 떨어지면 이게 종목이 완전 끝난 종목이다 그러면은 손실을 보겠지만 어차피 얘들은 또 그만큼 빠진 만큼 상승은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총 10번 정도를 갖다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아시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들이 결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돈을 크게 운영한다면은 좀 더 크게 벌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내가 불안한 거 없이 더 밀렸네 더 사야지. 오케이. 그 대신에 종목이 중요한 거죠. 종목이 막 간당간당해. 되게 불안해. 그런 종목 들어가면 당연히 불안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나와있는 종목 중에는 지금 뭐 좀 많이 저평가돼 있거나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인 것처럼 뭐 대북주가 예전 추천드렸던 시점보다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현재 상승돼 있는 상태예요. 거의 다 왔어요. 대북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말씀인 것처럼 총 66개 종목 중에 57개 종목 다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종목은 어차피 크게 수익은 못 보고 나왔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매매 패턴대로만 움직이셔도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고 장이 미친듯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는 거기서 좀 버티면서 심리전이잖아요. 버티면서 분할 매수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드릴 수가 있네요. 이거는 단편적으로 계속 하락했을 경우에만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린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락하면 거의 40-50%까지 하락하면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솔직히. 방금 15% 그다음에 거의 15% 또 15%니까 거의 45%잖아요. 45%까지 밀렸다 그러면은 한 종목이 45%까지 밀린 건 그 상패 되는 종목도 45%까지는 그렇게 확 밀리진 않아요. 그죠? 그 전까지 한번 좀 올렸다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버리죠. 상패시켜버리죠. 걔도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세력들도. 그래서 이건 단편적으로 그렇게 밀렸을 경우 이런 식으로 매수 들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또 2019년 황금 대지에 또
장이 좀 좋아지고 경기도 좀 살아나고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일단은 이제 쭉 요번 주까지 내일까지 좀 춥다고 하니까 다들 그래도 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일단 제가 1일날 또 그동안에 어떤 그 이슈들 있는 거 보고 한번 또 간단하게 영상을 좀 남기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1일날 2019년 내년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